제목을 제가 우리였으면 당장 칭화돼 날아갔다. 야, 청문회도 참패.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듣다가 좌파 패널이 하는 말이 딱 꽂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김민석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죠. 마무리됐는데 그 좌파 패널이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좌파 패널이 하는 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한 방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이나 김희정 의원이 이런저런 문제 제기들을 했죠. 무슨 뭐 장롱석 돈 이야기도 하고 무슨 배추밭 이야기까지 나왔고 뭐 길고양이 이야기 나오고 완전히 본질을 흐리는 그런 그 맹탕 수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파이팅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들 민주당 같으면은 만약에 이게 거꾸로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우파 진영에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인사검증을 받는데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때 제대로 했느냐, 뭐 항공편도 좀 유의한 점이 많고 뭐 논문도 무슨 뭐 도북자 탈북자를 도북자 뭐 도북자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청와대의 이 지도 교수인데 지도 교수는 작고했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안에서 이틀 동안 막 쥐지고 먹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뭐 김민석은 정상적으로 수업 받았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청와대로 날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청와대 가서 입학처 같은 데 가가지고 서로 직접 확인을 하고 김민석 보고 떼오라고 할 게 아니고 서로 확인을 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면은 뭐 대사관의 도움을 받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가는 그 자체가 확인하러 가는 자체가 국민들의 관심을 막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야 역시 좌파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제 지나놓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한번 현장에 가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막 고함만 치르고 그러다고 이게 먹히느냐? 안 먹히죠. 그대로 지금 김민석은 임명되는 거죠. 진짜 청와대도 가고 그 아들 홍콩 뭐 대학교 뭐 인턴 뭐 그런 논란도 있었으면 거기도 진짜 한번 가고 국회의원이 가기 어려우면은 국민의힘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하고 과거에 문다혜 그 태국 이전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각상도 의원이 갔습니다. 태국으로 몇 번 가서 조사하고 각상도 의원의 보좌관도 가서 조사를 하고 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어떤 뭐 현장에 가서 발로 뛰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뭐 김민석을 임명을 한다고 지금 뭐 앉아서 성명 발표하고 논평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것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이 상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늘 그 이재명이 뭐 시정연설 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 권성동이 이 뭐 지나가는 이재명을 붙잡고 뭐 악수를 하면서 그 김민석 그 임명하면 안 됩니다. 두 번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뭐 이하영이 죄송합니다. 이재명이 웃으면서 권성동의 팔을 툭 치고 갔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화제거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하고 권성동은 중앙대 그 법대 선후배고 같이 고시 공부를 해서 아주 친한 사이죠. 그 자기들 부인들끼리 뭐 소개도 해주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까지 그때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식 다 지나가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태도 비대위원장 김용태도 오늘 그 시정연설 앞서서 여야 지도부와 사전 한담 이재명하고 하는 자리에서 다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김민석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요청을 했다. 그런데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 김용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배석했던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을 생각해 달라고 하더라. 이 말이 뭐냐?
지금 무슨 소리야.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는데 그럼 제 마음대로 하는 거지. 무슨 야당이 지명을 하라 마라 철회를 하라 마라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은 가만히 있고 이재명 옆에 관계자가 야당 대표격인 김용태에게 했다는 거죠. 김용태가 거기서 뭐 반박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국정 지지율이 50%가 넘어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만 하고 아니 이재명도 아니고 그 같이 수행하러 왔던 사람이 김인석 지명 철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무슨 소리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가 넘는데 이래라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 말을 했는데도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그 짐작이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속수무책, 무기력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결국은 30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김인석 인준안 표결을 그대로 하겠다. 일방 통보 같이 했습니다. 방침을 그냥 세웠습니다. 그 우원식 의장한테 보내 열어달라고 벌써 해놨다. 그래서 30일 날 그 인준 뭐 통과시키겠죠. 뭐 범여건 하면은 190이 넘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재명이 또 임명장 주면은 이것도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가겠죠. 국민의힘 자기들 지금 앞길이 바쁘니까 앞길이 바쁜 게 아니고 앞길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 무기력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다가 또 어쨌든 이것은 일단 이재명의 독주, 폭주를 비판을 하는 게 우선이지만은 거기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막 주장을 했죠.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오늘 아예 그냥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안중에도 없이 민주당이 이 법사위원장 자기들 사람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벌써. 이춘석 법사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김교홍 아예 뭐 협상, 뭐 논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 상황에서 지금 속수무책 국민의힘은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지금 이재명은 오늘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를 지적을 했지만은 벌써 지방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구석 여포처럼 밖에 나가서 나토나 이런 데 가서 활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입법, 사법, 행정 장악을 했으니까는 이제 지방 권력을 장악을 하나 그 국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그래서 어제 그 호남 가서 마치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타운 미팅인가 뭐 그거 했고 타운홀 미팅. 그다음에 지금 해양수산부를 막 내리고 있죠. 그리고 전재수 부산 출신 전재수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해서 한 1년도 안 되죠. 한 몇 개월 하다가 바로 이제 부산시장으로 내세워서 박형준이 가져간 국민의힘 자리를 뺏으려고. 오늘은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영남 그러면은 TK, PK 이렇게 돼 있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그런데 TK는 아예 포기하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니까는 TK만 딱 고립시키는 영남 고립이 아니고 영남에서 부산, 울산, 경남은 떼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TK만 고립시키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영남이 아닌 TK당으로 고립 전략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지금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 범보수 진영을. 어떤 뭐 집권을 해서 어떤 재정권을 가지고 갔죠. 그것이 예산 자기들 마음대로 막 쓰면서 그리고 정책 같은 것도 뭐 심지어 뭐 강주 공항을 이전하는 데 대해서 그 이전 강주 공항 이전을 대통령실 안에서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정부 부처까지 다 집어넣고 이게 예고편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철 되면은 예산 폭탄을 던지겠죠. 본인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필요한 곳에.
근데 TK는 이제 고립을 시키고 아예 그는 포기를 하고 뭔가 하나는 그 국민의힘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는 형식적으로. 자, 지금 그렇게 엄청난 일이 살금살금 야금야금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대선 때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정치보복 문제, 그다음에 이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법안들, 심지어 그 법안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농림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벌이고 있고, 또 우려를 했던 이 법안도 그렇고 정치보복도 그렇고 또 본인의 사법위기, 재판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헌법재판관에 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앉히고 이런 일들이 하루하루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쌓이면은 나라가 완전히 바뀝니다. 국가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제가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이 소식들이 하나하나의 단락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있지만은 이게 다 그 쌓이고 누적되면은 나라 모습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막기 위해서 계속 취재하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